제 인생의 종말로 살았어요. 밴쿠버는 저희 친척들이 있기 때문에 그 만나고, 그 다음에는 일본 도쿄에 들려가지고 제 은사를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베트남은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남북 회담할 때 베트남 같은 뭐를 한다. 그래서 베트남이라는 나라가 어떤 나라냐 하는 거를 제가 알기 위해서 왔습니다. 근데 그걸 좀 그때 얘기했는데, 그걸 뭘 이유로 하면은 저는 74년도에 유럽에서 3년 동안 유럽에서 공부했고, 그 다음에는 벌써 일본에서 공부했고, 그래가지고 유럽은 다 알고, 그 다음에 미국에 가 있고 미국 다 아는데 동남아시아는 제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베트남이 최근에 많이 뜬다 그래서 어떻게 돌아가고 무엇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직접 눈으로 보기 위해서 왔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한테 체험하고 싶은 것의 얘기는 베트남 사이공이 있고 하노이가 있는데, 베트남에서 자본주의 사회 체제는 공산주의인데 사회 제도는 완전히 자본주의 사회가 바뀌었어요. 여러분들이 좀 각성을 해야 되는 입장은 베트남이 인구가 9,500만입니다. 한국 사람이 얼마나 살아있는요? 20만 명이 살아요. 한국 사람이 20만 중에서 17만 명이 어디서 살아면 사이공에서 살아요. 호지민시에서 살아요. 호지민시 사는데 그 사람들이 가가지고 뭐 범죄품이 뭐니 많이 하는데 굉장히 아주 이 남대문시하고 우리 시작하게 되면요, 최신 오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미국 상품이 뭐니 신경품은 굉장히 무생적으로 많이 쓰고요. 그리고 좋은 장소들은 전부 외국 사람들한테 직접 가지고 돈 받아먹고 있더라고요. 모든 경비원들은 전부 베트남 사람들 때문에 그 사람들이 취업이라든가 뭐 해가지고 참여를 하고 굉장히 받아먹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얘기하느냐, 지금 현재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로서 생존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한국은 상당히 안착된 살고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책에 문야비 기로시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저 의사도 되는데요, 성경대학교 의학부 나와가지고 미국 가서 공부해가지고, 그 다음에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일본에서 책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내가 만났나 했더니요, 뭐하냐 그래서 내가 뭐 이런 거 했더니, 자네는 강의를 할 때는 뭘 하냐면 늙은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해가지고 느끼고 산 지식을 도움이 되는 거를 골라서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자기가 아는 얘기만 하지 말라 이거예요. 그 소용없다 이거예요. 이 양반은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걸 쇼프를 받고, 저 김 목사님이 얘기한 걸 읽고 강의를 전부 뭔가 바꿔가지고 새로운 걸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느끼는 것 자체는, 여기 강의 내용 중에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우리가 체질을 당장 느낀 게 뭐냐 하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다 이겁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대사회는 전자공학 같은 컴퓨터로 해가지고 굉장히 핸드폰이 많이 발달되어 있어요. 근데 그 핸드폰에 이런 것이 발달되어 있는데, 그런 지식이, 산 지식이 본인한테 얼마만큼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도움이 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대학 교수님, 모든 전문가들은
지식 자체가 맨날 새로운 것이 나오기 때문에 지식이 반감이라고 해도 하프라이프가 짧지 않습니다. 그 직장에서도 있고 새로운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가 뒤집어져가지고 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는 해방 후 60년 동안에 최근에 말이요, 모든 사회 제도라든가 인구 구조라든가 모든 것 자체가 전혀 달라졌어요. 그래서 솔직히 얘기해서 지금 50대, 60대, 70대, 80대 있는 사람들이 생존하는 길이 상당히 힘들다 이겁니다. 사람이 목숨이 살아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아니고 사람답게 사는 기간이 얼마만큼 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는요, 자식이 아버지한테 무엇을 바라느냐, 기술이나 모든 걸 하나도 받을 거 없습니다. 오로지 돈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면 우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무엇을 전수를 해야 해요? 전수 받을 게 없어요. 그거를 어르신들이나 노인들은 알아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현재 사회는 옛날에 영구 관계 거리가 자체가 완전히 다 깨져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족제도가 전부 뭐냐면 혼자 사는 사회에서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변질된 사회에서 어떻게 내가 누구한테 배를 안 끼치고 사람답게 살면서 생존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장면가지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것들을 제가 도움이 되는 것으로서 하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하느냐 하면요, 현재는 하도 지식이 복남해가지고 누가 이 얘기 되더라도 제대로 듣질 않아요. 또 전문가 아닌 사람들이 토막 지식을 가지고 많이 남용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든 전자 매체에 대한 것들을 할 때 우리가 선별해서 듣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알을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본전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지금은 오래 살긴 사는데 병이 있어가지고 오래 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뭐 100살을 오래 산다 해가지고 상당히 기뻐하는데 50대에서 60대 옛날 해가지고 오래 살려면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냐면은 살아나가야 될 수 있는 돈이 필요해요. 여러분들은 50대, 60대 은퇴해가지고 80대 되게 되면 30년을 살아야 돼요. 그 30년 동안 뭘 가지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 우리는 고령자라서 뭐냐면 금전적으로 돈이 없이 오래 삶에 따라서 거기에 대비 적이 없게 되면은 자식들한테 냉대를 받게 돼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냉대를 받지 않으려면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하는 거를 염두에 둬야 된다 이겁니다. 두 번째, 유병장수는 뭐냐? 사람이 몸이라는 자체가 의학적으로 보게 되면 88세가 되게 되면 몸이 대질아닙니다. 그런데 60대, 50대 되면은 첫째가 성인병이 있어요. 성인병은 뭐냐면 나이가 들수록 체내 몸이 자체가 여러 가지를 질병에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라든가 관절에 여러 가지가 생겨요. 그걸 자체는 성인병을 이제부터는 의사가 고치는 게 아니고 의사가 처방하게 되면 본인이 여러 가지 습관이나 여러 가지를 가지고 고쳐야 된다. 그럼 두 번째는 이렇게 병이 되는데 우리가 병이 많으면서 구석구석에서 오래 사는 게 문제가 어떻게 내가 극복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여러분들이요,
지금 65세 이상 되는 사람이 한국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712만 명입니다. 65세 이상이. 90세 이상이 14만 명이에요. 그 90세 이상 14만 명이 제대로 활동하면서 사는 거냐? 그건 살아있는 거지. 병도 누워있고 활동도 못하고 그냥 살아있는 것 자체는 인간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이 있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떤 삶을 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직업이 없어요. 직업이 없다는 자체는 수입이 없다는 거예요. 수입이 없으면 어떻게 살아나가야 되느냐. 옛날에는 자식들이 다 뒷받침해줬어요. 지금은 어떤 데라면 자식이 부모한테 빨대 빨아먹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러면 자식이 직업을 가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비록 한국만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미국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회를 할 때는 우리 중견이라든가 노인애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는 덕고 장수라는 건 뭐냐면요, 시간은 많은데 할 일이 없이 시간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요새는 직장이라는 자체는 전부 계약제도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서 무슨 뭐 은행에 몇 년 해가지고 은퇴 55세 은퇴되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 중에서 30%밖에 안 돼요. 나머지 건 다 저기 퇴직이 나와요. 퇴직이 나오면은 55세 나오면은 85세 되면 몇 살? 30년 동안 살아야 돼요. 30년 뭐하고 사느냐 이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심각하게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요새 뭐 컴퓨터다 전자계산이다 뭐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가 이런 전자매체가 많이 있는데 전자매체는 내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지고 빨리 활용해서 써야 되는데 활용해서 쓸만한 정보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모르는 정보를 알아야 되는데 다른 사람 정보를 빨리 다 알아버려요. 근데 정보의 가치가 문제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각자 필요한 정보가 자체가 어떤 것이 필요한 거는 자기가 스크린에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지고 전자매체에 대해서 정보에 대해서 바보처럼 가만히 앉아있게 되면요 완전히 나고자가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모든 사람을 가지고 지식적으로 경쟁해서 살아나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있게 되면요 지식 경쟁에 떨어져가지고 밖에서 생존할 수가 없어요. 흔히들 대개 이렇게 돼 있어요. 은퇴하게 되면은 마누라가 나가면 돈 쓴다고 어떻게 못나 봐요. 집에만 한 3년 있으면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은 바보가 돼요. 그래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적응해야 되는 걸 찾아가지고 보여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지금 과거에는요, 내면적인 생활인데 지금 뭐냐면요, 과거에는 이 피라미드 사회였어요. 이 피라미드 사회는 이렇게 뭐냐면 계층 사회였는데 지금은 모든 지식 자체가 수평 사회예요. 수평 사회. 내가 아는 건 상대방이 다 알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해가지고 공부 많이 했다고 자랑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에서 직업 중에서 괜찮다는 사람이 목사, 그다음 교수, 관료직 뭐 이렇게 다 있는데
목사가 우리나라에 얼마인지 아세요? 14만 명입니다. 신부가 얼마인지 알아요? 9천 명이에요. 9천 명. 대학 교수가 얼마냐면 35만 명이에요. 이거 다 경쟁해가지고 수요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나가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대학 교수가 65세까지 있을 수가 없어요. 55세 되면 밑에 나가야 돼요. 나가서 뭘 하느냐 이거예요. 제가 교회에 있는 또 담임 목사는 10년, 부목사는 5년인지 6년이에요. 5년, 6년 동안 하면은 나가게 되면 갈 데가 없어요. 죽도록 공부해가지고 갈 데가 없다 이거예요. 이게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지식이 굉장히 홍보처럼 쏟아졌는데 이런 홍보 자체가 상당히 매력적이가 상승했다 이거죠. 지금 뭐냐면은 내가 아는 것 자체를 나만 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시간이 금갈수록 어떤 건 몇 시간, 어떤 건 몇 년 후에는 다 동등해지기 때문에 과정 가치가 없다. 이게 뭐냐면 교수니 뭐니 전문가가 이러면서의 발판이 얇아졌다 이거죠. 다음. 그래서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 전자정보에서 공개된 정보에서도 항상 새로운 지식으로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새로운 지식을 바꾸고 두 번째는 내가 생존에 필요한 것들을 옛날 배운 것을 백지화돼가지고 새로운 걸 바꿔야 된다 이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어떤 정보가 어떻게 필요하냐, 나한테 이것이 필요하냐 그런 걸 알아두고, 그럼 세 번째는요, 이 가족 제도가 달라져가지고 가족에 대한 문제하고 그 다음에 세대 간의 정보에 대한 교환이 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60년 동안에 20년, 30년 동안 하게 되면 이 자라나는 과정 자체가 전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세대 간의 인식 차이가 굉장히 심하다 이겁니다. 그 심한 사회를 이걸 자기 잣대로서 생각하게 되면 갈등만 이렇게 소용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식이 아버지한테 배울 것이 없다 이겁니다. 정보가 사회가 되고. 그리고 재산도요, 무슨 문제냐면은 부동산 다운되지, 금리 다운되지, 모든 자체가 옛날 그 경제론리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요. 이러한 것들을 알기 위해서는 수시로 자기가 정보를 흡수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노후를 살기 위해서는 55세에 은퇴해가지고 85세 되면 30년에 30년대가 절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30년대가 내가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두 번째는 우리가 노후 생활비를 위해서는 생활비 중에서 의료비를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노후에 의료비가 없게 되면은 파산돼가지고 완전히 힘들게 돼 있어요. 왜냐면 사람이라는 자체는 60대부터는 성인병보다 암에서도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생기게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가 은퇴 후에는 시간을 소비하는 방법에 대한 걸 생각해야 돼요. 왜 그러냐? 현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의식주인데 옷은 이제는 다 싸구려로 해가지고 켜지기 때문에 식사는 뭐냐면은 부인 필요가 없이 다
사다 먹어서 편하게 돼요. 뭐 나가게 되면은 뭐 전자레인지나 혼자 하는 거나 뭐나 다 필요하기 때문에 다 혼자서 먹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주거지는 아파트 살아요. 그 아파트 사는데 아파트 살려면은 뭘 필요하느냐? 한 달에 매달 관리비를 내야 돼요. 관리비를 무엇을 충당해서 내느냐 이거예요. 그 다음에 노후에 필요한 것들을 현실적으로 자기가 계산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겁니다. 다음.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고령화 사회라는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사회 변화에 생존할 수 있는 지식을 가져야 된다. 사회가 확확 바뀝니다. 바뀌는데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옛날 생각만 하면은 완전히 왕따다 이거. 자식한테도 왕따고 다 왕따다. 그럼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설계에 있어서는 직장에서 전문 지식 자체가 옛날엔 직장의 정보를 가지고 나왔었는데 이제는 그 활용 자체가 굉장히 적어요. 두 번째는 생계비를 위한 정보를 파악을 해야 된다. 가만히 보면은 여러분들이 신문을 보면 신문에는 내가 어떤 정보가 필요하냐 하는 자체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떤 질병 관계가 있는 질병 관계를 이 병원 자체를 50대 60대 되면 자기 병은 자기가 알아가지고 자기가 방어 순단을 만들어야 된다 이겁니다. 의사가 치료하는 게 아니에요. 관절염, 성인병, 고혈압, 당뇨병 다 습관적으로 본인이 조절해서 고쳐야 됩니다. 옛날식으로 수술 쫙 하는 건 모르면 나머지 거는 본인의 병에 대한 지식을 알아내고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네 번째는 자기가 활동할 수 있는 장소를 찾아야 돼요. 현대사회는요, 모임 자체가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지 않으면 나오질 않아요. 옛날 뭐 해병대식으로 뭐 거연대식으로 의리적으로 뭐 만나가지고 뭐 분자분자 하고 그러는데 그건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내가 거둬간 시간을 무엇을 메꾸려야 되느냐? 그 자기가 개발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인생 단계에서는 진짜 건강 상태가 어떻게 체력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시간과 도움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럼 세 번째는 생계비, 활동비, 무료비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이겁니다. 그 여러분들요, 큰 요양소나 이런 데 가면요, 어떤 사람이 있는지 알아요? 교직자, 공무원, 이런 사람들만 있고 나머지는 못 있어요. 왜 그러냐면, 그건 자기 연금이 나오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대로 쓸 수 있어요. 나머지 사람들은 자식이 한 달에 50만원, 80만원, 100만원씩 낼 수 있는 사람이 드물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살 수 있는 것은 연금을 마련해서 자기가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 건강 상태를 생존하는 데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 자체는 1세는 65세에서 이런 수 이때는 병, 질병, 고독, 경제고가 한지 시작된다. 두 번째는 20세 이후는 40세에서 60세 있는 사람은 자녀 교육비, 병원비, 노후비,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자식하고 자기가 해야 된다. 그러면 지금은 뭐는 기인이 아니고 홀로 사잖아요. 홀로 개인 세대가 산다. 옛날에는 가족이 4명이었는데 이제는 둘이 살다가 결혼도 안 하고 혼자 살고, 혼자 사는 세계가 지금 30%가 넘어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는 요새는 뭐 식사나 뭐나 밥솥이나 모든 자체가 일인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요새는 어떤 점이 있냐면 별거하고 결혼 안 하고 그다음에는 뭐 또 누가 돌아가시고 해가지고 다 혼자 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혼자 될 수 있다는 걸 각오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오케이, 다음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은 우리나라는 4단계를 거쳤어요. 4단계를 거쳤냐면 상당히 가난할 때는 6.25 때는 생전시대, 이거는 먹고 살 때는 생전시대였어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뭘 냉장고 뭘 가져야 된다 이게. 세 번째는 우리가 즐긴다 이거. 만사의 이선을 즐긴다 이거. 그 다섯 번째는 인생의 행복을 누린다 이건데 이런 단계를 거쳐서 가지고 하는데 상당히 좋은데 이 가진 세대를 세탁기 냉장고 집 구조가 편안한 살고 미래인데 지금은 어떻게 해서 왜 3만 살 아이들이 시작됐는데 왜 더 불안하고 미래가 보장되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미래 경제에 대한 건 그 다음에 고용 불안으로 혼자 살고 고립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내가 첫째는 일정한 고정된 직장을 가지고 있는 자체가 수명이 옛날에는 65세까지는 보장했는데 이제 보장되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럼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자리는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돈을 확보해야 되느냐? 지금은 젊었을 때 와장창 벌어가지고 늙었을 때까지 조금씩 나눠서 보장해서 쓰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돈을 항상 젊다고 계속해서 버는 게 아니에요. 일본 가면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유명한 토요타 회사 있죠. 토요타 회사도 능력이 있을 때는 월급 주다가 능력이 떨어지면요 창고 같은 데 쓸어넣어요. 그 자기 스스로 나가라 이겁니다. 지금 자본주의 사회는 상당히 잔인합니다. 지금 모든 자체가 다 경제적으로 살아나가는데 요새는 개인이 파산하게 되면 누구든지 돌봐줄 수 있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사안을 알아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뭐냐면 미래 불확실한 세대입니다. 그리고 작업자적이 되는 게 아니고 돈이 없으면 아파트 관리비서도 모으는 것 자체가 현찰이 없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집에서 발자국 떠나게 되면 그때도 돈이 필요한 거예요. 돈 없으면 움직이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파악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사람이 1차가 55세입니다. 2차가 50. 그 다음에는 이때는 뭐냐면은 2차 은퇴한 시기에 지나게 되면은 성인배가 80세, 90세부터는 요양소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가장 중요한 것은 미래 장년성을 25년 동안에 오늘만 무엇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나라에 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노후에 파산되는 건 뭐냐면 자식이 사고다 망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힘들었는데 뭐 부도가 난다든가 그다음 집세가 해가지고 부동산이 매매가 안 되든가 해가지고 파산돼가지고 완전히 고립상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대해서
우리가 항상 질병과 경제 윤리의 개념들을 심각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속에서 가장 중요한 자체가 여러분 재정 위기 문제가 되고, 두 번째는 누가 노인네들을 55세 모이게 은퇴하고 나면요, 누가 만나자는 사람이 없다 이겁니다. 그것도 솔직해서 집에 있으면 집에서도 마누라가 누군가 없어요. 밖에 나가도 얘기해도요, 쓸만한 얘기 들을 사람도 없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연금 경제 의존을 하는데, 그러면 이제 질병의 자체가 60세 이상 되면은 예고치 못한 질병이 생겨요. 암이라든가 뭐든가 뭐에 걸려요. 근데 이런 병에 걸리는 데는 가장 힘든 것 자체가 치매예요. 치매는 왜 그러냐면 본인이 뭔지 감각이 없어요. 경제적인 거에 감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왜 알아줘야 되냐면, 지금은 자식을 낳으라 할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미리 대처를 해야 되느냐는 문제를 생각을 많이 해가지고 대비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자체를 크게 나누면 네 가지로 나눕니다. 제일 처음에는 뭐냐면은 나서부터 18살, 29살까지 우리가 부모의 우선에서 사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자기 명이나 가정을 위해서 사는 것이 20살부터 60살까지. 그 다음에 그 이후에는 뭐 자신의 봉사되다가 시혜자를 의뢰하는데, 요새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돈 있는 사람들이 기부를 하지 않아요. 왜 안 하느냐? 요새는 공짜 심리를 많이 해가지고 그 사람 있는데 기부를 하는 사람도 뼈 아프게 돈을 벌어가지고 저축해가지고 기부합니다. 고맙다는 인사도 없어요. 그런 인사도 없는데 뭐 때문에 내가 하느냐 이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언제 죽을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희 형님네들은 대학교 은퇴해가지고 3년에서 5년, 7년 다 죽었어요. 지금 15년, 20년 살아요. 누구한테 손 돌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여기 보시면은 상당히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했는데, 저도 각 땅도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도 많이 공부했습니다. 근데 인생이라는 자체는 죽기 전에 활동의 문제지 죽은 다음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죽기 전에 내가 후회를 덜 한다든가 내가 사람답게 어떻게 뭘 가야 되느냐 자기 설계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사람이라는 자체가 55세부터는 모든 것 자체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 자기가 개척하고 자기가 설계해가지고 자기가 시간을 만들어가지고 살아나가는 길밖에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5가지를 나누는데, 그때는 생계, 생활비리 원리를 어떻게 마련해야 되느냐. 옛날에는 남자는 가족에만 맡기면 되는 줄 알았는데 지금은요 그게 아니에요. 자기가 늦게 죽을 때까지 누가 자식이고 누가 자기를 돌볼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누라도 솔직해서 아파가지고 몇 살
지나게 되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왜 자기 몸을 관리해야 되느냐? 마누라를 위해서 자식한테 도움을 덜 받으려면은 자기가 건강하게 활동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인네들은 뭐냐면 몸 자체가 자기 몸 자체를 다른 사람한테 의존하지 않고 활동할 수 있는 몸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다 이겁니다. 누웠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오케이. 그리고 그다음에요. 여기서 뭐냐면 거의 사는 생계는 반드시 세금하고 병치료비로 자녀 교육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요. 자녀 교육비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저는 대학에서 오래 사는데 돈을 많이 들여야 해가지고 대학을 나와가지고 대학원 석사 박사 해도 돈만 투자했지 벌어들일 수 있는 곳이 없는 게 많아요. 박사 많이 해요. 우리나라 박사 많아요. 자리가 없어요. 교육만 투자했지. 요새 잘 알다시피 여러분들이 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느냐. 미래가 보장이 없다. 자식을 키워가지고 자기가 살 수 있는 경제력을 보장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고 두 번째는 신개빈이 뭐냐면요. 내가 대체적으로 병이 걸려가지고 얼마만큼 살 것이냐 자체를 예측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처를 해야 돼요. 병이 걸리게 되면 땡겨지고 좀 병이 없으면 좀 길어지고 여러 가지를 이런 사람에 따라서 조절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가게는 자기가 얼마만큼 활동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후에는 자기가 시간 관리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요. 뭐 비근한 얘가요. 저는 빵하고 뭐하고 이거 사다 우유 넣고 상관하면 마누라가 늦게 일어나면 나 빵 먹고 나가버려요. 뭐 달랜다면 필요 없어요. 그리고 먹을 거 좀 먹을 거 다 갖다 놓고 내가 조절합니다. 약도 다 내가 사다 먹어요. 그러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두 번째는 명가선의 문제가 뭐냐면요. 현대사회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모든 의식주가 다 편리하게 돼 있어요. 돈만 주면 다 돼요. 빵 먹고 뭐 배달시키고 다 먹어요. 그러면 내가 돈을 계속해서 쓸 수 있는 조건이 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는 비근한 예를 들어서요. 자식들하고 같이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 돈은 누가 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식들은 돈 내려고 안 해요. 비중해요. 그 아버지가 낸다 그러면은 좋아서 그러면 하지. 자식이 낸다 그러면 내빼요. 그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노벨을 읽고 넌 사계는 뭐예요? 하면요. 사람이 어차피 한번 가는데 가장 고통을 덜 받고 그 다음에 그 병에 대한 투병 기간이 짧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어차피 죽는데 이 죽을 때 있으면 여기서는 다 언제쯤 죽을까 다 예측을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수병되는 조건이 내가 얼마만큼 통증을 주자. 또 투병 기간이 얼마만큼 길지 않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걸 자꾸 얘기하는데 두 가지가 있어요. 결혼은 아니에요. 결혼을 따로따로 사는 거예요. 결혼은 졸업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요새는 이러한 조건이 그만큼 자기 살림에 대해서
자기 상에 대해서 상당히 각별하게 관리하고 거기에 따라서 시대의 조수를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사기가 중요한 건데 요새는 저도 이 죽음에 대해서 많이 공부도 하고 책도 보고 많이 얘기를 했는데 우선 장례식이 거의 없어요. 거의 가져간다. 두 번째는 누가 아팠다고 그래도 문병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자기 스스로 통수에 이걸 컨트롤타워를 자기가 해야 된다. 그리고 그래서 뭐야? 책을 보고 의학 지식을 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알아둬야 돼요. 의사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이 건강이라는 건 육체적인 문제가 아니고 신체적인 문제 있지만 해도 우리가 정신적인 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실제 활동을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병에 있는 거하고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건강의 조건에는 신체적인 활동하고 기별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보를 알기 위해서 신문을 라디오든가 뭐를 자체를 알 때 자기가 사는 방법에 대한 것들을 정보를 얻어야 된다. 두 번째는 항상 모든 것 자체를 부정적이다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60대, 70대 이상 되는 사람들은요, 과거 생각만 하고 있어요. 과거 생각은 지워버려야 돼. 옛날에도 직장에 있던 건 버려. 그리고 너는 경제적 가치가 있고 생산적인 계획이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찾아야 돼. 그 다음에는 시간이 많은데 우리가 어떻게 요가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남아요. 시간이 남는데 시간 자체가 생산적인 방법이 있고 소비적인 방법이 있어요. 옛날에 지금 놀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끝났다 이거예요. 지금은 어떻게 내가 이거를 즐겁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하기 위해서는 책을 보는 것보다도 자연을 즐기면 꽃을 갖고 다니든가 뭐 어디를 간다든가 뭐 인간 아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의 대상을 자기 선정해가지고 취미생활을 잘 개발해야 된다. 그래서 요새는 인간을 만나는 것 자체는 교류가 힘들어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장기 요양관계, 휴직관계 할 때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자기 구상도 하고 사건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한 가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책방 중에서 아라딘이라고 있어요. 아라딘은 거기 보면 책 싼 거 가고 있는데 돈 주고 못 사는 책이 있어요. 왜냐면 각자 뭐 교훈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는 것들을 했어요. 그걸 찾아가지고 자기가 선택해서 중요한 게 뭐냐면 부채, 금융사기, 위험한 창업, 그다음에 중대질병, 5-5번째 황혼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실례 얘기지만 해도 일본에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정년 은퇴하게 되면은 남들은 뭐냐면 떨어진 낙엽이라고 돼 있어요. 그럼 무슨 얘기냐면 50대, 60대 되면 요금만 날아가지고 따로 살자 이거예요. 요 여자가 자기 편하게 살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점점 더 할 거예요. 왜냐면은 황혼 이혼이 더 많아진다 이겁니다. 그 황혼 이혼이 될 때는 내가 어떻게 혼자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를 대비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 다음은요, 우리가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 가지 건강하게 여러 가지 돈이 많이 필요하고, 여러 가지 돈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런 집에 있는 돈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금리나 부동산 수입이 이런 자체가 자꾸 떨어져요. 노인네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금리 이거 다 떨어져요. 그래서 잘 알다시피 강남에 들어가고 어디 가면 전부 상가가 텅텅 비었어요. 임대하던 사람들 다 왔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물가는 상승되고 쓰기는 많은데 이게 수명을 연장되는데 여기에 따라서의 대비를 하지 않으면은 힘들다 이거. 그래서 노인들에 대해서는 이런 거에 상승력이 많이 있는데 이런 상승력을 자기가 무엇을 극복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상당히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사람이 태어나는 이상은 가치 있게 살고 재미있게 살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가 뭐냐면 꾸준히 할 수 있는 취미가 뭐냐, 사랑하는 사람이 내 곁에 있느냐, 매사를 내가 못 살아야 되나, 과거에 벌써 지금을 집중하고 내가 어떤 자신의 어떤 유형이 되느냐 찾아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껏 즐길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된다 이겁니다. 집에 가지고 돈 많이 낀다고 요새는요 문화생활 해가지고 공짜로 되는 거 많이 벌 거 많이 있어요. 집에서 방바닥에 있어가지고 그 마누라한테 구박받지 말고 밖에 나가서 열심히 뛰어다니는 게 제일 좋은 거죠. 이겁니다. 하면. 그래서 여러분들의 특히 은퇴한 사람들은 화려한 경력을 전부 버려야 된다 이겁니다. 과거 어떤 데고 다 상관없어요. 이거 과거 박사 상관없어요. 그거 요새는 있는 척, 잘난 척, 이런 거 하게 되면요, 그걸 마무당이 일거리예요. 그 바보의 집단이야. 그거 가지고 어깨 힘드는 사람은 참 바보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이 모든 자체를 어떤 대가나 모든 걸 바라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늦기 전에 해야 되는 거고, 늦기 전에 해야 되는 건 50대, 60대예요. 그 다음에 70대, 80대 되면은 죽기 전에 뭘 해야 되느냐. 그걸 나눠야 돼요. 늦기 전에 해야 되는 거, 죽기 전에 해야 되는 거 무엇이냐. 그래서 용기가 없더라. 장미를 주었던 어떤 가시가 있고, 친구가 주었던 이별이 있고, 세상을 줬던 주로 그게 인생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자기 살 길을 찾아가지고 하지, 누구를 의존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기 바랍니다. 답이죠? 답이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저는 저쪽에서 그동안 말이야 저희 형님들 의사들 의학이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를 많이 했지만 또 여러분들한테는 당장 필요한 것 자체가 경제 지식을 생각해가지고 이거를 추려서 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지 모릅니다. 제가 오늘 이걸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